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현경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미호의 내리사랑을 통해서 한 2년 정도 리얼 육아팁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글로 배웠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병원을 두려워하는 아이, 병원에 가면 우는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거는 2016년 12월 21일에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이에요. 병원에 가서 울지 않는 아기로 유명한 우리 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젤리만 울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많은 아이들이 주사를 맞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저희 아이에게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유아교육회사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아래에는 이제 한 3층까지는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4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고 이제 아이들한테 내려가서 그런 놀이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하고 또 반응도 살피고 이런 연구원 역할을 했었는데 하루는 건강검진센터 이제 이런 데서 아이들 단체로 예방접종을 맞추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투입이 같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막 울고 무서워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됐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다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친구들이 우니까 기다릴 때부터도 벌써 막 두려움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저기서 울고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바로 미리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미리 이야기 나누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데 친구들이 너희들도 저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런데 진짜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진짜 아플 거야. 네. 안 그래도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한테 진짜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지? 뭐 다른 선생님들은 괜찮아 얘들아 잠깐이면은 괜찮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아플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주사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꾹 이렇게 꾹 이렇게 좀 세게 누르면서 이거 이 정도로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얘들아 진짜 아플 건데 이렇게 아플 거야. 그런데 잠깐만 참으면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참을 수 있는 사람, 맞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아이들의 이제 승부욕 이런 것도 좀 자극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놀라운 건 일단 그 중에 한 명 아이가 4살, 5살 반 아이들이었거든요. 주사를 맞았는데 울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저랑 이야기 나누었던 정말 모든 아이들이 눈물을 머금긴 했지만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정말 괜찮네? 친구도 안 우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명도 울지 않고 다 주사를 맞았었던 그런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지 좀 즉흥적이긴 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의 두려움을 없애줘야겠다, 안정감을 줘야겠다, 하지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상호작용을 그 당시에 했었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나고, 우리 딸도 처음에는 아주 어릴 때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병원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미리 이야기 나누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독감을 맞을 때였는데 이제 보통 요즘에는 병원 가면은 주사는 잘 안 놔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오랜만에 예방접종도 맞은 지 오래됐었고, 이제 독감을 맞을 때였는데, 아이가 가면은 울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병원에 갈 거야.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을 거야. 그런데 진짜 아플 거야.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병원에 갈 거야.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을 거야. 그리고 진짜 아플 거야. 꾹 또 눌렀어요. 세게. 좀 세게 눌러야 돼요. 세게 누르면 아야! 엄마 왜 이래요? 이러겠죠. 근데 이렇게 아플 거야. 그런데 잠깐 따끔 하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무서워하거나 이제 뭐 주사 맞기를 특히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해요. 숨깁니다. 또는 뭐 젤리 사줄게, 사탕 사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설득해서 꼬셔서 데리고 가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이 병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미리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사를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때요? 누군가 강제로 나를 얘기 안 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강제로 주사를 맞힌다면 그 주사는 그냥 독감 주사일 뿐인데 믿음이 안 가겠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지? 거기 병원에 데려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친구라면 그 친구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기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제로 나를 막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를 놓는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우리는 설명해 주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확 와닿진 않거든요. 내가 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무서운 곳에 데려와서 나를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는 건지 불안하고 무섭고 분노가 들기도 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항상 특히 이제 싫어하는 거,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무서워하는 거, 근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두려움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미리 얘기하면은 조금 뭐 더 무서워할 수도 있고 울까봐 걱정돼서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이가 결국 그 병원에 적응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꼭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하고 병원을 갔었는데, 이 얘기도 했어요. 엄마도 맞을 거야. 엄마도 아프지만 그런데 꼭 참을 거야. 왜냐면, 이 주사를 맞아야 큰 주사를 안 맞거든. 지금 이 주사는 굉장히 작은 주사인데, 이 주사를 안 맞으면 진짜 큰 주사를 맞아야 돼. 더 아파지거든. 그래서 엄마는 이 주사를 꼭 맞을 거야. 여기까지도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먼저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제가 울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주사를 맞고? 네, 안 울었죠. 다행히 안 울었어요. 그래서 젤리한테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봐, 엄마도 맞았어. 엄마는 아팠는데 꾹 참았어. 엄마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지. 젤리도 할 수 있어. 하고서 이제 꼭 안아줘요. 안아주고 괜찮아. 아플 거야. 그런데 잠깐만 있으면 돼. 잠깐 이러는 사이에 이제 주사가 들어왔고 우리 딸은 울지 않았죠. 이러더니 그냥 멈추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아이들이 보여줬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딸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때 일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떠올라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주사를 맞고 울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10년 전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포스팅을 제가 했었죠. 그렇게 울지 않고 나온 이후로 그 이후부터는
병원에 갈 때마다 울지 않고 잘 하고 있고요. 4살 때는 주사 맞고 그러더라고요. 주사 별거 아니네. 5살 때도 또 맞고 싶다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는 아이가 됐죠. 근데 그래도 또 아이들은 두려워해요. 이번에 또 이제 5살 때 얼마 전에 이제 독감 맞았는데 그때는 또 가기 전부터 주사는 왜 맞아야 돼요, 엄마? 나는 주사 맞기 싫은데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원래 하던 방법대로 미리 이야기 나누기를 했죠. 아플 거지만 지금 작은 주사를 맞아야 큰 주사를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번에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 글 남긴 거에 댓글들이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좀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도 있네요. 미리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일부러 직전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얘기해 주는 것도 효과가 좋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별히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미리 얘기를 하면은 미리부터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얘기를 직전에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가 얘기하는 거를 좀 잘 들어주고 엄마 말을 잘 믿는다, 아빠 말을 잘 믿는다, 좀 신뢰감이 두텁다면 아이가 두려워하더라도 조금 더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독감 주사를 맞을 건데 왜 맞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감을 주시면 좋고, 좀 훈육이 잘 안 된다. 아이가 원래 이렇게 아이 기질상 겁이 많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루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루 전 또는 그날 오후에 갈 거면은 오전에 하지만 부모님이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고요. 중요한 거는 성공의 경험이에요. 성공의 경험. 그래서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그래서 아이가 울지 않고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는 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놀라면서. 저는 이제 놀라는 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엄마는 우리 딸이 그래도 조금은 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울었지? 어떻게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지? 엄마 깜짝 놀랐어. 이제 5살에는 더 잘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어깨뽕이 이제 이렇게 쓱 올라가면서 주사 맞는 거 별거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죠. 만약에 아이가 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마지막은 그 성공의 경험, 아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울었더라도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살 때는 진짜 집에 가서도 울고 계속 울고 많이 울었는데 4살 되니까 되게 조금밖에 안 우네. 눈물이 적어졌네. 언니 되고 있나봐. 오빠 되고 있나봐. 5살 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아이에게 지금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비밀 댓글인데요. 26개월 저희 아이는 병원에서 엄청 울어요. 언제부터인가 설명해줘야겠다 싶어 의사 선생님이 배랑 등에 띠띠 청진기 흉내 내면서 하고 하세요 하고 코에 칙 하고 비타민을 주실 거야. 안 울고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미리 이야기 나누기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도 응 하고는 매번 청진기 다음부터 자지러지게 운대요. 미리 이야기 나누기 설명을 했는데도 아이가 그 당시는 대답을 하지만 막상 병원을 가면 이제 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하지만 꼭 그 방법이 다 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응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혓바닥에 막대기 되는 거 우리도 좀 거북하잖아요. 그거랑 코에다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이런 거. 이 거북한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지 않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진기 다음부터 자지러지게 운다는 거 보니까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청진기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목표를 울지 않는 것으로 두지 않고 조금 우리가 단계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위해서 그래요. 울지 않을 수 있지? 네 하고 대답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우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아, 나는 못하는구나. 울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에 나는 또 울었구나. 아, 병원은 이렇게 나에게 좌절감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코에다 칙칙 뿌리는 거 불편하지. 아 하고 혓바닥에다 막대기를 대면은 오액 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 엄마도 그래. 엄마도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런데 조금 울어도 괜찮아. 잠깐이니까. 엄마가 안아줄 거야. 괜찮을 거야. 울고 나서 또 씩씩하게 비타민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아이가 우는 것도 괜찮다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괜찮다는 거. 충분히 잘했다는 거. 그리고 청진기까지는 울지 않잖아요. 병원 문 앞에 입구에서부터 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들어가서 청진기까지는 씩씩하게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칭찬해주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댓글에는 이렇게 썼네요. 같은 맥락이네요. 무조건 괜찮다고 하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엄마도 어렸을 때는 많이 무서웠어. 눈물이 날 수도 있어.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또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안도 주면 좋다고. 무서우면 엄마 손을 꼭 잡아. 엄마도 우리 딸 손 꼭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엄마한테 의지하면 내가 의지한 엄마가 나에게 인정해주며 청진기 아까 될 때 굉장히 씩씩하게 잘했어. 오늘 우는 것도 지난번보다 훨씬 조금 울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아이가 믿음을 가지게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게 되니까요.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부모님도 병원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병원 갈 때마다 힘들어하면 부모님들도 병원 가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아이한테 괜찮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의 표정과 목소리,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아무래도 평상시와 다르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것이고,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알아챕니다. 그러면 병원이라는 곳이 긍정적인 기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떤 형식으로든 뭐 강압적으로 나를 데려갔든 아니면 뭐 엄마가 계속 뭐 설득을 하든 어쨌든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더 이 병원에서 진찰받는 걸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부터도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예. 어른이 돼서도 뭐 주사 맞는 것 때문에 물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뭐 울거나 그쵸? 예, 그러진 않잖아요. 예,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다 괜찮아지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는 것 때문에 좀 걱정 또는 고민했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영상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꼭 한번 미리 이야기 나누기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따라주지 않고 계속 운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심하게 좀 강제로 병원에서 뭐 몸무게를 재는 거라든지 그냥 진찰을 받는 것만이라도 좀 강압적으로 아이에게 인상을 심어준 기억은 없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과도하게 이제 병원에 올 때마다 보상의 개념으로 자꾸 뭐 병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사탕 사주고 젤리 사주고 하면서 아이를 평상시와 다르게 이제 설득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더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 스스로 이 병원 아이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감정들이 아이에게 들켜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리얼 육아팁에 소개된 내용들, 그리고 또 그 글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상호작용 방법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하트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콘텐츠를 쭉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병원을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유용한 상호작용 팁을 준비해 봤고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